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휴일이 끝났고 드디어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런칭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멤버십 분들께 1월 28일 액티비스트 펀드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겜마스키즈와 함께 폭등을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성장률 측면에서 제2의 팔란티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 또한 조금 알아보고자 하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틀 전 약 1.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322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락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반대형 컵 앤 핸들이 잡혀 있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역사적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보택시를 6월 22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런칭될 예정인데, 데모크라틱 측에서는 로보택시의 런칭을 미뤄달라는 등 테슬라 주가에 거슬리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안전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새롭게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 9월 1일까지 미뤄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베팅 업체인 폴리마켓에서는 원래 예정된 날짜인 7월 이전인 6월 22일 로보택시를 런칭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베팅이 잡혔고, 딱 14% 정도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뤄질 것이다에 대다수가 몰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로보택시는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로보택시의 런칭 초대장까지 바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로보택시 이용 조건 공개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시작이 되는 듯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 공항을 제외한 지오펜스 구역 내에 어디에서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글도 보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일단 초청받은 사람만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보택시 호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런칭을 할 때는 처음엔 약 10대에서 20대 정도를 런칭한다고 했는데, 런칭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몇천 대까지 늘어날 것이고, 2016년에는 약 3만 5천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흐름대로 만약 이어진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대로 26년 2분기를 시작으로 정말 의미 있게 실적이 잡힐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의 출고량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1분기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25년 1분기의 출고량 실적은 24년 1분기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출고량 성장률은 제가 하루 단위로 매일 트래킹이 가능하며, 해당 지표는 저희 멤버십분들께 제가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로, 사실 4월달에서 6월달까지 성장률이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또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컨센을 넘을지 말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펀더멘탈이 출고량만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긴 하겠지만, 로보택시의 런칭과 함께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실적은 다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글의 웨이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LA까지 사업 영역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까지 1년 사이에 2400%의 사용률이 성장을 하였는데, 영역 확장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 이렇게 검증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술력과 확장성을 갖고 있는 테슬라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며, 잘하면은 독점까지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객관적인 숫자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earning per share부터 free cash flow 그리고 capex까지 모든 수치에 있어서 성장률을 2028년까지 보여주는 자료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24년 그리고 25년까지는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 로보택시의 실적까지 포함된 26년, 27년 그리고 28년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영업현금 흐름 기준 26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록 지금은 적정 주가의 테슬라가 거래가 되고 있지만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을 기반으로 테슬라가 고평가에 거래가 될 날은 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미리 감지했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 팀 히긴스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에서 로봇으로 피벗한 것이 그냥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꾼 것이라고 하였는데,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그리고 로봇까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회사로 바뀌고 실제로 테슬라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며 실적과 함께 성장률이 따라와 준다라면은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저평가나 적정 주가를 오가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최소 고평가에서 거래가 된 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밍은 저도 모릅니다. 언제 시장이 테슬라의 포텐셜을 바라보고 선 반영시킬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 상승으로 반영시킬지는 저도 모르지만 매수하든 매도하든 홀딩하든 주주로서 앞으로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매일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현황과 옵션 등을 공부하고 있고 최대한 저렴하게 안전 마진이 높다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이미 6월 10일 갑자기 줄어드는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309달러대에서 제가 추매를 하였고 그 내역을 공유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에서 제가 대응을 하게 된다면 멤버십 분들께는 제 대응 내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으니 혹시라도 함께 매일 공부하면서 리스크를 가늠하고 최대한 저렴한 위치에서 매집을 해나가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부터 섹터별 수급 현황 등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오늘 밤 멤버십 분들께 더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연속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제2의 팔란티어 혹은 힘스라고 불리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기업은 제가 이미 1월 28일 행동펀드가 매수를 했고 또 트럼프의 친척이 대주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에 자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컵 앤 핸들의 형태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오늘 프리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기업이 팔란티어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팔란티어라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장률 때문인데요. 이 기업은 2025년 634%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실적 또한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겜마스키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상승에 베팅하는 엄청난 콜옵션이 몰렸고 겜마스키즈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인 이 스큐 지표가 멈추려면은 제가 봤을 때 전저점인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겜마스키즈로 인해서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 또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 또한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으며 리스크가 높아질 때는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입니다.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저평가할 때 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는 만큼 저는 조금 일찍 저평가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편이고요. 저평가에 투자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심이기 때문에 이 인내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아끼는 대신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리스크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시간을 제 편으로 만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인내심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평가 기업들을 상으로 매번 공부를 하면서 착실하게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저평가 기업 분석까지 모든 분석들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리서치를 하는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만 리서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4,500만원 이상 쏟아붓고 있고 이 모든 게 최대한 좋은 리서치의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 만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